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자격검정 필기시험 이제 자격검정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행 준거, 그다음에 수행 순서에 따라서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필요지식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완동물 미용 관리 부분 거는 지금 지난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거는 자 기자재 관리하고 안전위생 관리하고 우리 고객 상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객 상담이 마무리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애완동물 목욕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그다음 기본 미용, 그다음에 일반 미용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수준은 수행 수준은 지금 2수준입니다. 우리 관리 부분은 미용 관리 부분의 수준은 3수준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미용도 3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필요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목욕과 기본 미용은 2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우선 기초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목욕 한번 보시고 너무 많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애완동물 목욕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애완동물의 건강한 피모 관리를 위해서 대상에 알맞은 미용 도구를 활용해서 브러싱, 또 샴핑, 린싱, 드라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선 우리 샴푸하기 전에 빗질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샴푸하고 린스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하면서 또 빗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지금 이번 시간에는 빗질하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빗질하기입니다. 우리 근데 빗질하기가 이제 브러싱이잖아요. 근데 거의 우리 그 기자재 관리 시간에 배웠듯이 브러싱에 우리 빗 종류가 슬리커 브러쉬 있었고 핀 브러쉬 있었고 그다음에 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콤이 우리가 일자빗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빗질하게 하면 콤이 먼저 떠오르고 브러싱하게 하면 이제 슬리커 브러쉬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물론 포괄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콤은 코밍이라고 하고 브러싱은 우리 그 슬리커 브러쉬로 하는 거는 브러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그냥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목욕과 드라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의 모질에 알맞는 빗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루밍 매뉴얼을 활용해서 애완동물의 모질에 알맞는 브러싱을 할 수 있다.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의 면과 각도 또 빗질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브러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자, 브러싱. 자, 브러싱은 그루밍의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또 그래서 브러싱을 하기 전에 애완동물의 피부와 외부 구조에 관한 학습과 이해, 그리고 품종과 개체별 특성에 대한 정보의 습득은 그루밍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품종은 뭐야? 그 종류별인 거고 개체별은 뭐라 그랬어요? 실내에서 키우는지 밖에서 키우는지 그전에 병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얘가 거의 성격이 어디를 막 쓰레기통 잘 뒤지는 애인지 이런 것도 다 개체별 특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무는 애인지 얌전한 애인지 공주병이 심한지 이런 거 다 개체별 특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습득을 하고 그루밍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털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너무 많이 엉켜 있으면 엉킴 풀기 작업으로 동물이 또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털을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엉켜 있는데 굳이 풀어서 이거를 가위 커트를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강아지한테 계속 그 동물이 털이 엉켜 있으면 안에 피부병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서로 편한 거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강아지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리고
똑같이 해도 스트레스 강도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게 스트레스로 안 받고 계속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서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고객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는 깎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 다음. 자, 브러싱의 효과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격검정이나 아니 시험 문제에 막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꼭 뭐 감초처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브러싱을 하면요.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건강한 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브러싱하면서 이제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사람들도 뭐 요즘에 홈쇼핑 이런 데 보면 그 핀브러쉬 같이 생긴 걸로 왜 머리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자극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이제 촉진되고, 그다음에 이제 튼튼한 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털의 관리 상태랑 또 건강 상태, 또 기생충과 이물질의 점검 관리할 수 있죠. 이제 오염도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안에 씨앗이나 그다음에 지저분한 거 묻은 거 다 브러싱으로 또 떼어낼 수 있는 거는 떼어내고, 그다음에 또 털갈이 시기 관리의 기본이다. 우리 털갈이 시기에는 죽은 털이 있어요. 그래서 탈락모들이 생겨요. 그러면 브러싱으로 인해서 그 탈락모들을 모두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애완동물과 작업자 사이에 친숙함이 형성된다. 이게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져주고 그다음에 자주 교감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일단은 브러싱은 매일 해주면 이제 주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복종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친숙함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브러싱 하기 싫은 아이들은 간식이나 얘가 좋아하는 거 주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욕저대 빗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겉털이 잘 빗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털을 갈라서 속털을 보면 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럼 안에서 또 습해지는 거고, 그리고 안 말린 상태에서 털이 다 말랐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에서 털이 안 말랐으니까 또 습해지면서 피부에 또 습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브러싱을 해서 털이 엉킨 털은 모두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책 시 털에 이제 풀이나 씨앗, 음식 섭취로 인해 입 주변의 오물, 눈과 항문 생식기 주변의 분비물은 목욕물에 엉킨 털과 뭉쳐 있으면 더욱 단단한 상태가 되니까 브러싱이 어려워지고 또 드라이 시간이 길어지고 또 개체와의 작업자가 모두 힘든 상황이 되니까 미리 목욕 전에 꼭 브러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브러싱의 순서입니다. 털의 결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의 방향을 정해놓고 하면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체의 특징을 파악하죠. 우리 이제 얘기했듯이 실외에 사는지, 그다음에 얘가 다리가 안 좋은지 아니면 노령견인지, 그리고 또 어디를 한쪽 어딘가를 만지면 승질을 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객과 상담해서 개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개체의 성격과 또 사육 환경 등의 정보를 알아두면 교상의 위험과 애완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빗질 작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격 파악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멀쩡한데 갑자기 어디만 만지면 물어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항상 이제 아니면 다시 물어야지. 애가 생긴 게 딱 물게 생겼어.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관상을 보아하니 물게 생겼어. 이런데 고객이 아무 말도 안 해. 물론 그렇게 생겨도 와갖고 한없이 착한 애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고객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혹시 어머니 애기가 조금 무서운데 얘 혹시 물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서 확답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이제 견주가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이제 웃으면서 다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피부와 털의 상태를 점검한다. 빗질로 털과 피부의 질병과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과 개체의 상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자, 우리 털 엉켜 있는 것과 그다음에 피부의 질병,
우리 그 안에 뭐 벼룩 뛰어다니거나 막 이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선 가끔 이제 풀밭에서 놀고 왔는데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밭에서 놀고 와갖고 미용을 해주세요, 털을 밀어주세요 왔는데 갑자기 벼룩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얼른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병원에 가셔서 뭐 하세요 하고서는 이제 고객을 다시 불러서 맡기고 그 주변을 빨리 소독을 해야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미용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면. 그래서 밀다가 이제 확인을 할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비상 상태가 되니까 우선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풀어놓은 뭐 동물이 있다 이러면 얼른 데려다가 이제 보관장에다가 이제 넣어두고 대기장에다가 가둬두고 그리고는 빨리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 손상과 털의 끊김에 주의해서 빗질한다. 우리 엉킨 털 잘못 풀어가지고 막 열심히 빨리 풀겠다 이래갖고 이 브러싱 벅벅하다가 스크래치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거 우리 찰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면 이제 강아지들 나중에 이제 가갖고 이제 밀었거나 아니면 목욕하면서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얘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물론 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털을 풀 때 브러싱을 제대로 뭐 손목에 힘 빼고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위집을 넣어서 한다거나 뭐 브러싱 할 때 그렇게 해서 엉킨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찰가상에 주의해서 빗질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관절 등 뭐 얼굴, 눈 주변, 귀와 관절 등 뼈가 돌출된 부위와 피부가 약한 부위를 주의해서 브러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우리 이제 뼈가 돌출된 부분이 관절 부분이에요. 뭐 뒤꿈치 이런 부분이죠. 뭐 우리 비절 부분에 그 뒤꿈치, 그 다음에 뭐 좌골, 우리 좌골 부분도 이렇게 꺾이는 관절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앞다리, 뭐 발목뼈,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다 관절 부분이라 꺾여갖고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데는 모두 조심을 해서 브러싱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나 겨드랑이, 서해부, 우리 사타구니 얘기하는 거예요. 항문, 꼬리, 또 생식기 주변은 움직임이 많아서 마찰로 엉킴이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찰가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엉킨 부위를 콤으로 점검한다. 우리 브러싱 다 하고 나서 일자빗이죠, 콤이. 일자빗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지 엉킨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싱 다 하고 나서 나 다 풀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코밍을 해서 얘가 잘 풀렸나 다시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피모가 뭐라 그랬어요? 피부와 털이잖아요. 그래서 자, 피부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털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싱을 위해서 애완동물의 피부와 털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또 모질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자, 개를 예로 든 이제 피부와 털의 특징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뭐 주모, 뭐 길고 굵고 뻣뻣하고 표피. 피부의 외층 부분으로 개와 고양이의 표피는 털이 있는 부위가 얇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다음, 자, 진피, 뭐 진피, 그 다음 뭐 잇모근, 그다음 피하지방, 그다음에 피지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머지의 실습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지식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만만하게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음번 이제 그림이 나올 건데요. 9번까지 나와요. 땀샘, 부모, 모낭까지 있고요. 자, 구조 현황 나오죠. 그래서 뭐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해서 9번까지 나와 있고 위치가 어떤 거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조와 명칭해서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털의 기능이 있어요. 자, 보호털하고 솜털하고 촉각털이 있죠. 자, 보호털은 몸의 외형을 이루는 털로 그 다음에 길고 두껍고 방수 기능으로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해야 되는데 밖에서 키우는 애들 털 팍팍 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생활 환경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솜털은요 보호털에 비해서 짧고요 부드럽고 단열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단모종이든 장모종, 롱코트든 숏코트든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는 쇼코트 애들은 없고 뭐 치와와는 없고 푸들은 있고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촉각털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개나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촉각털은 뭐냐면요, 우리 수염처럼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촉각털이 눈 옆에도 하나 있어요. 눈썹 옆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둥이 부분에 있고 그다음 턱 밑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자, 외부 자극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 수요, 우리 그 위치하고 방향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들은 조사기 늑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다음에 야생에서 생활을 할 때 필요했던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야행성 동물이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촉각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용할 때 이제 촉각털을 뭐 자르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속눈썹에 굉장히 집착을 하신다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수염에 촉각털에 되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촉각털은 우리 수염처럼 빳빳한 거, 그 부분은 다 촉각털이라고 하고요. 감각 정보 수용하는 털이고요. 자, 그러니까 수염털이니까 되게 이제 빳빳한 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커트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털 주기입니다. 털은 각각 다른 성장 주기를 갖는데 이를 털 주기라고 한다. 각기 다른 털 주기를 갖는 타입을 모자이크 타입이라고 하며 전체 털 주기가 일치하는 타입을 싱크로니스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털의 광주기, 또 뭐 주위 온도, 그 있지 뭐 햇볕과 온도와 그 다음에 영양과 또 호르몬과 전신 건강 상태, 유전자 등에 의해서 제어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제가 봤을 때 유전자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환경인데요. 이제 뭐 잘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모질이 좋아지는 사료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쇼 나가거나 이런 아이들도 아주 잘 먹어야 윤기가 나잖아요, 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개와 고양이의 털갈이는 모자이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일정 시기에 이웃한 문항이 다른 단계의 털주기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종류들은 다 모자이크 타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주로 광주기에 반응하고 또 뭐 윗부분은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기면 뭐예요? 햇볕이잖아요. 근데 햇볕 자주 보라고 해서 산책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코나 색소 있죠, 립라인이나 이런 색소에도 많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은 자주자주 시켜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 온대 기후의 개와 고양이는 봄과 가을에 현저하게 털이 빠진다. 우리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얘기하실 때야 봄, 가을에 털갈이 하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온대기후의 개와 고양이는 뭐 봄과 가을에 현저하게 털이 빠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들도 봄, 가을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털 가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브러싱을 자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아예 뭐 털을 짧게 잘라준다거나, 이것도 이제 그 털이 날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바닥에 막 털 막 굴러다니고 막 뭉태기로 다니고 할 때 있어요. 그때 보면 거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봄, 가을에 아마 심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까만 옷 입고 나오면 왜 거의 뭐 하얗게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털갈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털의 형태적인 특징은, 개의 경우에는 털의 형태는 다양하며 모량과 또 길이에 따라서 장모, 단모, 털이 없는 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량은 털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는 털이 긴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단모는 쇼코트, 이제 짧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없는 종은 헤어리스 종이라고 정말 그냥 맨질맨질하게 털이 없어요. 그냥 피부처럼 그래요. 어쩔 때 처음 봤을 때 저 이렇게 만질 때 깜짝 놀랐어요. 다 피부병인가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미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접해봤었는데 외국분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
헤어리스 종이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주름도 잡히면서 털이 하나도 없이 맨질맨질하니까 저 병 걸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이제 아 얘가 헤어리스 종이구나 이런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질에 따라서 컬리 코트랑 실키 코트 또 스무스 코트와 와이어 코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자 우리 컬리 코트는요. 털이 곱슬곱슬한 걸 다 컬리 코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푸들, 뭐 비숍 프리제, 그다음에 뭐 베들링턴 테리어, 뭐 이런 애들은 다 컬리 코트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훨씬 더 웨이브가 있으니까 털이 잘 엉키겠죠. 그리고 이제 실키 코트는 털이 직선으로 직모로 떨어지는 걸 실키 코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실키 코트 뭐 말티즈나 뭐 시츄나 뭐 요크셔 테리어는 다 실키 코트겠죠. 그다음에 스무스 코트는 부드러운 털이에요. 또 와이어 코트는 빳빳한 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뒤편에 이제 나올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량과 길이에 따른 특징이 있죠. 장모종이 있어요. 뭐 코카스파디엘, 그러니까 놔두면 끝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카스파디엘, 뭐 포메리아니안 등은 미세하게 뭐 단위 면적당 털의 무게가 작은 장모에 속하고 푸들, 뭐 베들링턴 테리어, 캐리블루 테리어 등은 부모의 무게가 전체 무게의 70% 80% 차지하고 다른 부모의 형태의 털이 비교적 거칠며 털이 적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우리 푸들 이제 뭐 처음 개 키우실 때 털 좀 안 빠지고 이쁘고 이런 거 키우고 싶다 이러면 거의 푸들 많이 권장해요. 컬리코트가 털은 잘 안 빠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모, 거칠고 미세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단모로는 뭐 로트와일러, 뭐 우리 뭐 쇼코트에 뭐 치와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 뭐 닥스훈트도 롱코트, 쇼코트 있어요. 근데 이제 쇼코트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뭐 미니어처 핀셔, 미니핀이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이제 쇼코트이지만 단모종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털이 없는 헤어리스 종이 있어요. 뭐 멕시칸 헤어리스와 뭐 차이니스 헤어리스가 있으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검색해 보시면 요 사진이 견종 표준서에 보시면 헤어리스 종에 대해서 생긴 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장모 뭐 이렇게 종류 따로 분류해 놨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모질에 따른 특징입니다. 컬리코트는 털이 곱슬거리고 또 엉키지 않도록 자주 브러싱 해줘야 되고요. 목욕과 털 손질후에 필요에 따라 털을 잘라주어야 한다. 얘가 또 끝까지 자라면 엄청나게 엉키거든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털을 잘라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키 코트는요. 길고 부드러운 털의 형태로 빗질할 때 피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무스 코트는 부드럽고 짧은 털을 가지고 있어서 뭐 루버 브러쉬 등을 사용하며 털을 관리한다. 자, 여기서 루버 브러쉬가 우리 기자재 관리에서 나왔던 건데요. 고무로 된 브러쉬죠. 네, 고무로 된 브러쉬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단모종이니까 피부하고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거나 브러싱 해줄 때는 루버 브러쉬 이용하면 충분히 탈락털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 코트는요. 거칠고 두꺼운 형태의 털을 뽑아주는 관리로 뭐 털의 아름다움을 관리할 수 있다고. 와이어 코트 우리 뭐 테리어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이어 코트들을 거칠고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트리핑이라고 하죠. 털을 뽑는 걸 뽑아서 이제 관리를 하죠. 자, 보면 컬리 코트 종류 나오죠. 자, 실키 코트 종류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스무스 코트 나왔고요. 그다음 와이어 코트에서 뭐 이렇게 해서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행 내용입니다. 브러싱하기, 자, 안전 유의사항, 애완동물의 머리, 뭐 관절, 피부, 안구. 그러니까 얼굴 같은 데는 조금 얇은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그 코밍 할 때. 그래서 찰가삭에 주의해야 되는 거, 또 피부의 손상에 주의하고 피부의 면과 각도를 조절해서 브러쉬를 사용한다. 애완동물의 찰가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빛과 뭐 또 빛의 파손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뽑힌 부분 없나, 뭐 우리 브러싱 할 때 그 슬리커 브러쉬 이런 거 중간에 뽑힌 거 없는지, 뭐 그 금속 부분이 휘어져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의 개체별 특성 숙지해야죠. 개체별 특성 뭐야? 뭐 얘가 뭐 컬리코트인지,
뭐 실키 코트인지 뭐 이런 거 이제 특성 숙지해야 브러싱하기가 편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체별 특성에는 뭐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뭐 실내인지 뭐 생활 환경부터 해서 자연동물의 건강 상태 작업 중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요. 작업 장소는 청결하고 또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또 도주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 고정 장치, 테이블 고정암, 그렇죠? 그다음에 작업 장소는 애완동물의 뭐 탈출 경로가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요. 안전문, 우리 뭐 입구 안전문 있고 작업장 안전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노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은 뭐 호흡이나 행동 등의 상태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요. 자, 미용 도구의 장비는 애완동물의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 슬리커 브러쉬는 우리 슬리커 브러쉬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빗이잖아요. 기억이 나시겠죠? 자, 보면 슬리커 브러쉬는 핀 끝이 촘촘하고 뾰족하므로 작업자의 피부와 손톱 밑에 찔리거나 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손질 시 작업대의 높이는 사람과 애완동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자, 브러싱 손질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습관화시켜서 손질하는 동안 뭐 서게 하거나 뭐 앉히게 하는 거나 뭐 옆으로 눕히거나 뭐 이렇게도 하죠. 우리 관리받을 때 뭐 도구쇼 나가고 뭐 이런 애들은 누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누워 이렇게 벽에 갖다 이렇게 눕혀 놓으면 잘 엎드려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시켜서 손질하는 동안에 이제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조금 아기 때부터 성깔이 조금 있는 애들은 아기 때부터 이제 브러쉬 갖고 계속 놀이를 이제 브러쉬로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먹여가면서. 자, 그리고 피부의 손상에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털이 손상되는 일이 있으므로 용도에 알맞는 브러쉬 사용해. 아까 털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피부에도 손상될 수 있어 갖고 아까 루버 브러쉬 얘기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털의 결 흐름을 따라서 일정하게 빗질 순서의 방향을 정해놓고 브러싱을 해야 합니다. 브러싱으로 눈과 생식기 또 항문 주변의 털에 묻은 분비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털갈이 시기에는 목욕 전에 빗질로 속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 수행 순서입니다. 브러싱 순서를 정하여 빗질한다. 브러쉬 사용하여 빗질할 때는 털의 흐름과 털이 난 방향에 맞게 차례대로 하면서 빠진 부위 없이 꼼꼼하게 빗질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머리와 귀를 빗질한다. 몸통과 사지를 빗질한다. 배와 엉덩이를 빗질한다. 꼬리를 빗질한다. 우리 꼬리 먼저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얘들이 깜짝 놀라서 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또 엉킨 곳이 남아있는지 콤으로 점검하고요. 브러싱 다 하고 콤으로 점검했을 때 걸리는 게 있으면 엉킨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다시 콤으로 걸렸는데 그거 다시 쭉 내려버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콤 빼고 다시 브러싱해서 다시 털을 풀어야 합니다. 또 점검 후에 엉킨 곳을 빗질해서 풀어준다. 자, 털이 난 방향인데요. 우리 이 목 부분하고 가슴 부분을 지나치는 곳에 화살표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그 역모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똑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 정으로 밀어주세요 이랬는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는 정으로 그냥 여기서 정으로 쫙쫙 밀었는데 역방향으로 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제 역방향인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털이 난 방향 지금 등 부분에 지금 이제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집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있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만져보시면 털 방향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브러싱을 위한 보정입니다. 우리 이제 세워놓고 브러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못하겠다 하면 저렇게 앉혀놓고 우리 브러싱하면서 이제 뭐 스킨십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브러싱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핀 브러쉬를 사용한다. 우리 핀 브러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 빗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 하나 있는 거, 바람구멍, 그거 핀 브러쉬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어서 핀 브러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한다. 핀 브러쉬의 무게만으로 가볍게 누른다. 핀 브러쉬의 핀 면 전체를 사용하여 빗질을 한다. 손목의 탄력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며 빗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손목에 우리 힘 줘서 브러싱하면 찰가상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힘은 주지 않고 손목에 힘 빼고 그리고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목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빗질하지 않는 손은 보정, 한 손은 무조건 다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털과 피부를 고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핀 브러쉬입니다. 핀 브러쉬인데 자,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을 한번 보세요. 움켜쥐고 있는 요 부분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슬리커 브러쉬입니다. 우리 슬리커 브러쉬 제일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네모난 빛. 자, 슬리커 브러쉬를 가볍게 쥔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손잡이를 움켜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받쳐준다. 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빗질한다. 피부에 닿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이며 이게 슬리커 브러쉬가 찰가상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손목에 꼭 힘을 빼고 스냅을 이용해서 빗질을 해야 되고요. 힘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피부 벌겋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서 관리받는 데서 안 그랬어. 근데 집에 가서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처음에 브러싱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슬리커 브러쉬 잡는 방법입니다. 움켜쥐듯이 연필 잡듯이 잡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이제 위그예요. 위그. 위그 위에다가 지금 강아지에다 대고 이제 하는 거. 자, 다음. 그다음에 슬리커 브러쉬 효과적인 사용. 털이 있는 거의 모든 애완동물의 죽은 털, 또 엉킨 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요. 털갈이 시기에 중요한 관리 도구입니다. 곱슬거리는 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컬리코트에 거의 슬리커 브러쉬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 사용 안 하면 털이 잘 안 풀려요. 예, 그래서 사용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슬리커 브러쉬 손상 점검하는 거. 우리 그 재질이 금속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제 뿌리고 나서 항상 건조해야 한다는 거. 부식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을 사용한다. 콤은 털의 정리에 죽은 털의 제거, 그다음에 엉킨 털 풀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콤을 가볍게 잡는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빛 윗면에 3분의 1 지점을 감싸준다. 자, 뭐 이것도 이제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 전체의 3분의 1 지점을 잡고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빗질한다. 이때 우리 한 손은 뭐 한다 그랬어요? 개체를 잡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항상 보정. 우리 위그로 연습을 할 때도 항상 한 손은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견을 잡을 때도 보정하는 거를 손을 놓지 않게끔 항상. 그래서 우리 보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때는 지금 한 손만 나와서 이렇지 우리가 강아지한테다가 직접 할 때는 항상 보정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버 브러쉬 사용합니다. 자, 글로브 형태로 손에 끼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거머쥐듯이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루버 브러쉬는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딱 그때 생긴 거 딱 봐도 그냥 고무 재질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면에 도돌도돌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루버 브러쉬 사용은 우리 뭐 샴핑할 때나 샴푸 이렇게 묻히고 나서 마사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빛에 대한 뭐 슬리커 브러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움켜쥐는 용입니다. 이제 학습 모듈 사진에 나온 거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끼우는 건데 글러브처럼 요거는 움켜쥐는 겁니다. 자, 루버 브러쉬의 특징은요. 루버 브러쉬는 고무 재질의 판과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글러브 형태와 브러쉬 형태가 있습니다. 단보정의 죽은 털을 제거하고 피부 마사지에 사용한다. 목욕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브러싱을 하여서 윤기 있는 털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샴푸하기예요. 이제 빗질하기 끝났으니까 이제 샴푸 해야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샴핑 작업하는 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샴푸하기, 샴핑, 뭐 애완동물의 피모 오염도의 상태를 파악해서 알맞은 샴푸를 선택할 수 있다. 피모의 특성에 따라서 샴핑을 할 수 있고, 뭐 애완동물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온도와 수압을 조절할 수 있다. 애완동물의 전신에 물을 적신 후에 항문낭을 배출시킬 수 있다. 뭐 애완동물의 호흡기에 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샴핑할 수 있다. 귀하고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기에 물 안 들어가게 뭐 샴핑할 때 뭐 물 묻힐 때 얼굴을 들고서는 뭐 적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샴푸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피모를 깨끗하게 헹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샴핑의 목적입니다. 애완동물의 피부 표면은 피지 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또 분비물이 분비되어 보호막을 형성한다.
피지의 뭐 외부에서 부착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피부에 쌓이면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서 털의 건강도 좋지 못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샴핑하면 건강과 샴푸, 뭐 피부와 털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우리 샴핑의 목적이 최대한의 그게 더러운 거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더러우니까 씻어내야 되니까 샴핑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오염된 피부의 털을 청결히 하고 또 털의 뭐 발육과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샴핑의 목적이고, 과도한 피지 제거와 뭐 세정은 정상적인 피부 보호막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샴핑을, 그러니까 목욕 너무 자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뭐 이틀, 3일 만에 맨날 씻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분 목욕해야지, 그거 너무 자주 시키면 안 좋다는 거죠, 피부에. 자, 샴푸의 기능적 특징이다. 샴푸는 외부의 먼지, 뭐 때와 피지를 제거하고 모질을 부드럽게 빛나게 빗질하기 쉽게 도와줘야 하고, 뭐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눈에 자극이 없고 뭐 오물을 잘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씻겨야 되죠. 그다음에 샴푸에는 계면활성제, 뭐 향수 기능의 다양한, 우리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 좋은 걸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기능적인 것도 많이 찾으시지만 향 좋은 거 제일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목욕시켜서 내보내면 이거 못 쓰셨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첨가제, 뭐 영양성분과 보습물질 함유되어 있다. 우리 계면활성제 어디서 봤죠? 안전위생관리에서 계면활성제 나왔어요. 계면활성제는 우리 어디에 들었다 그랬어요? 샴푸나 뭐 비누나 세제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의 피부는 뭐 이제 피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거는 그렇고, 또 요즘에 천연 성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에 털에 자극이 적으며 뭐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항문낭의 관리입니다. 항문낭은 개체마다 특색이 있는 채취를 근데 이게 이 항문낭의 냄새가 되게 좀 심해가지고 관리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런 상황들도 생겨요. 그래서 항문낭은 목욕할 때마다 짜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항문낭에 이제 그게 뭐 액이 쌓여야지 그다음에 이제 짜주기는 하는데,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로 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문낭의 문제로 생기는 불편함, 우리 왜 애들 스키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똥꼬 끌고 다닌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항문낭 관리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항문 클리핑 하는데 그 클리퍼 날을 너무 얇은 걸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를 똥꼬를 내가 밀었었나? 그래서 얘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예,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항문낭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막 핥는 것과 엉덩이를 끌고 다닌다. 앉을 때 갑자기 놀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무겁고. 그러니까 자, 항문선이 붓거나 막힌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배변이 고통스러워지면서 염증이 유발돼서 수술로 항문낭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항문낭은 4시, 8시 방향에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이제 항문낭에 저렇게 이렇게 액이 차면 저걸 눌러갖고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샴푸 하기 전에 짜거나 아니면 샴푸를 살짝 묻혀서 짜면 더 부드럽게 짜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문낭 짤 때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은 미리 짜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시간은 4시, 8시 방향입니다. 항문낭은. 자, 그 다음에 어린 동물의 목욕입니다. 어린 동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손질에 평생 버릇이 길들여진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되게 무서워하는 애들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생후 3, 4주면 관리를 시작하는데 어미개가 잘 돌보지 않거나 변이 무른 경우에는 털과 엉키어서 배변에 지장을 주거나 항문이 헐어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주 점검해야 한다. 자, 처음 손질은 뭐 놀라거나 아프게 하지 않도록 처음엔 놀이식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 다음에 빗을 대거나 만지작거려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게,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 많이 해주면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빗질 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아니면 빗질 해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길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발바닥이나 생식기, 뭐 항문 주변 등의 털은 짧게 깎아주고 목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린데 목욕 빨리 시키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뭐 최대한 빨리빨리 해갖고 하면 괜찮은데 3, 4주 됐을 때는 이제 목욕을 시키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브러싱으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욕은 온수로 최단 시간에
자극이 최소가 되도록 또 호흡기에 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라이 할 때는 소음과 브러쉬 사용에 주의하고 브러싱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사용한다. 애기들은 털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슬리커 브러쉬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샴푸의 종류와 기능, 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샴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고 사용 선택의 폭이 넓다. 샴푸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개체 특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 뭐 개체 특징에 맞는 거 뭐 있잖아요. 하얀 색깔인데 뭐 화이트닝 샴푸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얘는 항상 얘는 뭐 오늘 가위 커트를 해야 되면 볼륨 샴푸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그래서 뭐 천연 샴푸, 피부가 약하면 뭐 천연 제품 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개체별 특징을 파악해 갖고 샴푸도 선택해서 쓴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척력이 강한 샴푸는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pH가 중성에 가까운 샴푸를 뭐 사용한다. 우리 이제 나중에 린식에 나올 건데, 우리 그 샴푸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샴푸로 알칼리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 세척한 다음에 린스를 사용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칼리성으로 해서 샴핑을 하고 나면 린스를 꼭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자, 털의 모질과 모세기에 따라서 샴푸의 종류를 선택한다. 모세계 강화용으로 화이트닝 있고 블랙 코트용 또 따로 있고요. 컬러 코트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모질에 따라서 와이어 코트의 털이 뭐 납작하게 눕거나 뭐 털을 가라앉혀서 가위질이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의 샴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털에 따라서 샴푸의 종류를 선택한다. 그 이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뭐 화이트닝이나 볼륨 샴푸나 그다음에 뭐 애기 강아지들한테 쓰는 퍼피 그 순한 샴푸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자극이 덜한 샴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습력이 강한 샴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샴푸의 종류는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 특이사항 파악해야 되고, 우리 얘는 항문낭을 짜면 항상 물어요. 막 이런 거 진짜 고객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조에 담궈놓고 이제 항문낭을 짜는데 그랬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예사롭지 않다 싶을 때는 그냥 미용 테이블에서 물티슈 가지고 짜주고 그다음에 바로 목욕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 잘 해갖고 짜면 물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는 작업 중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막 물 닿았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놀래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목욕 시킬 때 그래서 혹시나 고무장갑 끼고 시키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손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손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요즘 그런 장갑 잘 나오잖아요. 라텍스 장갑. 이거는 바로 내가 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요즘에 그러신 분들 전혀 없겠지만 고무장갑 끼고 목욕 시키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물론 저는 학생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수가 이 정도에 틀면 물이 딱 좋아. 이거는 우리 아직도 집에서 샤워할 때도 온수 틀어놓고 얘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쓰는데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고무장갑을 끼고서는 그렇게 목욕을 시키냐고요. 모르잖아요. 맨손으로 물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 보시고 따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대로 그거는 애완동물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체별 특징 숙지해야 되고, 목욕 도구와 장비는 애완동물의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과 소독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구와 장비의 사용 방법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 장소는 뭐 청결하고 뭐 맨날 했던 얘기.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정암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욕조 바닥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애가 불안불안해. 욕조에 미끄럼 방지 안 해놓으면 얘 많이 불안하죠. 그다음에 얘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우리 그 수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탁 쳐갖고 뜨거운 물 갑자기 확 쏟아질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보정 잘하면서 이제 주시하면서 목욕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수행 순서입니다. 자, 샴핑을 한다. 안전장치를 한다. 욕조 안에 샴핑을 하는 동안에 동물이 뛰어내리거나 도주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목줄을 적당히 짧게 매서 동물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작업에 순응하도록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 욕조에서 이렇게 뛰쳐나와갖고 낙상되는 경우 있어요. 다리 막 다 부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 테이블은 얘가 바닥도 보이고 앞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착취를 물론 얘가 잘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이는 시야겠지만 이 욕조 안에 들어가면 얘가 밖을 볼 수 없잖아요. 그냥 뛰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더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욕조 안에서 항상 이제 그 안전장치 꼭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욕조 안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 사파예요. 자, 그다음에 안전장치. 자, 지금 저 테이블 고정함에 있는 리드줄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저기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저렇게 해서 깔아놓은 거 이제 확인이고요. 잘 안 보이면 자, 요것도 확인. 미끄럼 방지 이중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샴핑을 하기 전에 브러싱이 잘 되었는지 콤으로 점검합니다. 우리 엉킨 털 마지막 정리할 때는 콤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위별 코밍을 해서 오염되거나 또 엉킨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다리와 얼굴을 코밍하고 또 점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엉킨 부분이 없다 이러면 샴핑을 시작하겠죠? 자, 목욕 전에 점검하고 이제 마무리한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샴푸의 종류 선택해야죠. 만약에 아까 아까 하얀 그 비숑 프리제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뭘 써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얘가 그냥 오늘 샴핑만 하러 왔는지 아니면 미용을 하러 왔으면 린스를 쓰지 않은 볼륨 샴푸를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인 거죠. 샴푸의 종류 선택하는 거는. 자, 그리고 물의 온도와 수압은요. 걔는 사람보다 체온이 1도에서 2도가량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체온에서 1도 정도 높은 물을 이제 온도를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9도로 이제 유지를 하면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놀라서 목욕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물을 조심스럽게 틀어서 수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귀 속에 들어간 경우에는 몸을 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다음 항문낙액을 짜준다. 항문낭 짜야죠. 그래서 항문낭은 동물을 목욕시키기 전에 배출시키도록 하고요. 또 샴핑을 하면 냄새와 이런 거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샴핑하기 전에 짜고 바로 샴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꼬리를 들어 올리고 항문낭을 돌출시키고 자, 4시, 8시 방향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항문낙액을 온수로 세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사파가 되게 조금 적나라하게 나오긴 했는데 방향은 4시, 8시 방향입니다. 자, 짤 때 유의사항, 이거 주변에 튀지 않게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자, 먼저 얼굴과 몸을 물에 적셨어요. 자, 다음 항문낭 위치를 확인했어요. 자, 그 4시, 8시 방향 확인해. 눌러보니까 항문낭에 차 있어요. 그러면 항문낭을 위로, 손등을 위로 보이게 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을 위로 보이게 해서 짜면 얘가 이렇게 튀는 게 손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얼굴로도 튀고 막 이러거든요. 냄새 많이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져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시니까 항상 손을 저렇게 위치 확인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덮어서 그다음에 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샴핑을 실시한다. 자, 용기에 샴푸를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희석한 샴푸를 스펀지에 적셔서 사용하면 쓸데없는 샴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석액이 전신에 골고루 퍼져서 효과적인 샴핑을 할 수 있다. 물의 온도와 수압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몸 전체에 샴푸를 골고루 도포한다. 자, 스펀지에다가 거품을 내요. 저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긴 애들은 별로 없어서 뭐 썸머를 한다 이러면 몸은 뭐 한 3mm, 6mm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샴푸를 해서 손에다 비벼가지고 하면 거품이 조금 덜 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슨 통에다가 희석을 해서도 쓰는데 그 방법보다는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에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면 샴푸도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펀지에 거품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샴푸를 도포합니다. 자, 불안하지 않게 한 손으로는 보정을 하고 이제 도포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적당히 자극해서 마사지를 합니다. 샴푸 마사지 하기. 자, 적당히 이제 자극해서 마사지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이 마사지 시간이 너무 길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주변, 뭐, 눈곱 등의 분비물로 지저분할 때에는 온수에 불려서, 그러니까 이게 막 굳어 있는데 바로 안면빗, 이게 지금 안면빗이거든요. 눈곱빗이에요. 되게 촘촘한 눈곱빗인데 이거 사용해서 하면 털이 막 그대로 뽑히거나 아니면 되게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럴 때는 그냥 물로 먼저 적셔줘요. 그래서 불려서 목욕하면서 이제 빗으로 눈곱을 띄워주면 훨씬 더 덜 아프고 괜찮죠. 그래서 이 안면빗 사용할 때는 절대로 마른 상태에서 눈곱 띄지 않게끔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눈과 귀 속 샴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장모의 경우에는 털의 손상에 주의해서 마사지 해야 한다. 털 이거 막 비비면 털 다 끊기잖아요. 그리고 털이 막 비비면 엉켜버리니까 그거 이제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지금 루버 브러쉬인데요. 제가 단모의 경우에는 루버 브러쉬 이용해서 샴푸 마사지를 해주면 죽은 털의 관리가 쉬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샴핑하면서 샴푸 묻히고 그 다음에 샴푸를 적셔주고 그 다음에는 저걸로 이렇게 마사지하면 되게 좋아해요. 시원해하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오른쪽 거는 요즘에 이제 새로 이런 루버 브러쉬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위에 보면 지금 투명한 부분 안에 거품 막 보이잖아요. 저 안에 아예 샴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것도 자, 요게 뭐 뒤에 이게 지금 솔 부분이잖아요. 문지르는 부분. 그래서 저기 파란 부분은 지금 다 고무 재질이라서 몸에 닿아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샴푸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게 아까처럼 되어 있는 그 거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따로 샴푸를 안 묻혀도 되고, 아니면 샴푸를 조금만 묻히고 또 이걸 또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버 브러쉬를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나오는 게 요즘 대형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리트리버나 이런 애들은 이런 거 자주 사용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몸이나 막 이런 데 이제 브러싱 해줄 때 좋고 목욕할 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워낙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품이 나왔겠지만 저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샴핑 후에 헹구는 거예요. 피부에 도포한 샴푸액을 헹군다. 우리 그 알칼리화 되어 있는 것들을 깨끗이 헹궈야 되겠죠. 그래서 샴핑이 남아있지 않게끔 다 헹궈야죠. 그래서 물살의 방향에 주의해서 헹궈야 되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들고선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호흡기나 뭐 이런데 이제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저렇게 해서 헹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때 왜 우리 샤워기가 바짝 되어 있는 거는 샤워기 물살 소리를 무서워하는 개들을 위해서 저렇게 바짝 몸에 붙여서 샤워기를 대서 샤워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 씻길 때 물줄기의 자극으로 동물이 목욕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눈과 호흡기의 물줄기가 바로 닿지 않도록 하고 물살의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또 물살의 방향에 주의해서 헹구는 거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저 샤워기 되는 거를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중에서도 한 마리 또 그런 애가 있는데 아주 기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했는데 뭐 콧구멍으로 뭐 물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얼굴로 물이 들어오는 게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무슨 옆에 이런 무슨 바가지나 뭐나 해가지고 아니면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얼굴은 손으로 이렇게 씻겨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몸은 그냥 샤워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손으로 해서 씻겨줘도 괜찮다. 그리고 자, 눈 점막, 귀 안쪽, 뭐 가슴 겨드랑이, 배 등 뭐 잘 보이지 않는 부위까지 헹궈야 되고요. 자, 이제 속속들이 다 깨끗하게 헹궈야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항문난 짠 부위도 잘 씻겼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귀 밑에도 이제 올려갖고 잘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얼굴 주변에 눈곱 막 낀 부분하고 뭐 좀 지저분한 부분 이런 데도 깨끗하게 잘 보고 다 헹궈야 되죠. 자, 샴푸액의 잔여물이 피부에 자극이 돼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헹굼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빠진 곳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콧등이나 귀, 그다음에 항문, 생식기 주변 등 분비물로 의한 기름기, 냄새가 있는 부위는 산책 등으로 오염된 발 부위는 한 번 더 세정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염된 발 부위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번 샴핑 다 하고 세정까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더 거품을 내서 샴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깨끗이 잘 닦아줘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애완동물 미용에서 이제 목욕 부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브러싱하기와 샴핑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린싱하기와 드라이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열심히 학습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